어떤 여대생이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실종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바로 다음 날이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서 살해당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저 위치에 네. 사람이 이런 자세로 죽어 있을 때이지.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그 남모양의 일행들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이 친구를 안전하게 택시에 태웠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한 20, 30대의 눈매가 날카로운 그런 젊은 남성이었다. 얌양의 실종 직전에 탄 택시의 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용의 택시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를 31살 이모 씨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하죠. 내가 술에 취한 여대생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거리에서 한 남성이 내가 남자친구다 하면서 갑자기 뒷자리에 타서 여대생을 막 흔들어 깨웠다. 그래서 당연히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니까 아, 연인이구나 생각하고 남자가 어디로 가주세요. 그래서 그 부근에 두 사람을 내려줬다.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다 없는데요 이러니까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여자분 데리고 손잡고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취해서 말하면 정신 못 차렸어요. 결국엔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데려가서 성폭행 시도를 하고 반항하니까 살해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만나려고 만난 것이잖아. 걔들이 찝쩍거리니까. 남성들 일행이 같이 합석하자라고 했는데 이쪽 여성 일행 쪽에서는 좀 피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굳이 쫓아간 거죠. 얘 따라간다는 이거. 왜 따라가달라? 아니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앞차를 따라간다는 그냥 따라가자는 거고.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해한 이유가 뭐예요? 왜 살해했어요? 사실 여대생이 택시를 타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범인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을 돌고 돌아서 그 20, 30대가 운전 법인 택시 360여 명의 명단을 넘겨봐서 일일이 탐문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피해자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노는 여자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동성로라고 하는 그런 데에 그 술 먹고 놀다가 그냥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버리니까 같이 만났던 사람, 만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용의자 선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괜히 택시기사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조진 거예요. 택시기사들만 조진 거예요. 어느 택시 탔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택시가 위험하다, 그 택시가 문제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주일이 걸린 거죠. 금방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형사들이 피해자의 친구를 진술을 듣게 되죠. 네. 그럼 그 피해자의 친구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그 감정 상태가.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면 내가 내 친구를 죽게 만든 평생 죄인이 되는 아주 나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편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형사들은 이해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범인이어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인은 당연히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격자들은 굳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않지만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감정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을 먼저 듣고 감정은 나중에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는 분리해야 되는데 형사들은 거기에 편향이 있었던 거예요. 20대의 눈매 날카로운 택시기사가 가상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쪽으로만 가는 수사선 설정. 그러면 누군가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보자. 즉 10명 중에 1명은 다른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수사의 기본인데 예. 보통 우리나라의 이런 형사 이 수사들은 그걸 놓칩니다. 저수지를 직접 가보셨더니 현장이 엉망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폴리스 라인도 없고, 아, 거기가요? 예, 어떤 뭐 경찰이라도 배치해서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범인이 어떤 차량과 어떤 복색을 가지고 움직였으며 범인의 프로필이 어떻게 됐는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는 것이 있다면 굳이 그런 과도한 폭력성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범인이 몸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다. 깡그리다 무시한 거예요. 그냥 시체가 건졌으니까 빨리 가자 이거였던 거예요. 보통 범죄 경험치가 있으면은요, 저수지나 이런 데에 유기 안 합니다. 시신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는 낚시꾼들이 많잖아요. 거기 버렸다는 건 유기하는 데는 초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용의군이 확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연쇄강간범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단발 강간범으로 수사를 했는데 전 굉장히 아쉬웠고, 그러니까 강간범들을 놔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량을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잡았어도 그럼요. 이 살인 사건은 안 일어날 수 그럼요. 있었는데, 심지어 경찰이 가서 체포할 때도 또 그 술집에서, 그 남량을 만났던 그 술집에서 또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못 잡았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범죄는 공간 범죄라고 합니다. 공간을 장악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덫을 놓고 피해자를 물색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떨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좀 뭐 조언도 듣고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우리 형사들한테 좀 넓은 시야 그리고 깊은 어떤 관찰력, 그런 힘들을 갖게 하면 좋을